사람이 어떤 땅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운명적 만남이 아닐 수 없다. 그 만남의 인연으로 길고 짧은 생애를 통하여 끊임없는 관계를 맺게 되며 살아남기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그 환경에 순응도 하고 개척도 하게 된다. 따라서 사람은 그 환경에 따라 모양과 빛깔도 바꾸게 되고 사는 방식도 생각도 적당히 맞추게 된다. 제주도가 바로 그런 땅이다. 제주도는 화산 회토로 된 절의 고도다. 청회색 바위로 된 이 섬은 회오리 같은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서 심지어 자갈도 날려버린다. 여름의 햇살은 아프도록 따갑고 우기에 내리는 비는 숨 막히게 한다. 간단없이 몰아치는 태풍에 사람들은 돌집을 짓고 웅크리고 살게끔 됐다. 흙이 다 날아가 버린 국토에 보리 농사만으로 생계가 어려워. 남자는 업으로, 여자는 해녀로 바다에 그 삶의 터전을 두게끔 됐다. 바다. 그 바다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삶과 죽음은 밤과 낮처럼 교차되고 그 끈끈한 죽음의 공포를 달래기 위한 환상이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이었다. 제주도 사람에게 언제부턴가 이 구원의 섬, 희망의 섬, 환상의 섬이 의식의 깊은 곳에 살아서 움직였고 그것은 현세의 고통을 잇는 무한한 위안이요 용기의 샘이 됐다. 그런 이어도 긴 세월 동안 섬은 늘 거기 있었다. 그러나 섬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섬을 본 사람은 모두가 섬으로 가버렸기 때문이었다. 아무도 다시 섬을 떠나 돌아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뭐라세요? 항해질 좀 살피고 있어. 내일이면 이 도깨비 작전도 대강 끝이 나는데 이번 작전은 아무래도 무모한 짓이었어요. 밤도라. 파랑도구 이어도구 처음부터 그런 섬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 섬은 제주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전설의 섬에 불과한 거죠. 하지만 섬이 있다고 증언한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지 않소? 왜 웃지? 파랑도의 목격설에 결정적인 함정이 있었습니다. 당국은 작전을 펼치기 전에 충분한 사전 조사를 했고 파랑도가 실제한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색작전을 계획한 거라고. 섬이 있다고 주장한 제주도 사람들 중에 섬을 직접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파랑도를 봤다는 허황된 소문에 그만. 이봐의 기자분, 어떻게 생각하시오? 역시 도깨비 노름에 불과했다고 생각하시오? 정 기자께서는 처음부터 파랑도든 이어도든 실제 가능성에 큰 기대를 갖고 있지를 않았지 않소? 섬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난 당신들의 우스꽝스러운 뱃놀이 구경온 셈이 되겠죠. 정 기자는 이렇게 지쳐있는 우리들을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좌우간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겠죠. 진짜 남의 지도를 바꾸겠다고 잔뜩 부푸는 기분은 다 깨지고. 하나, 섬은 존재합니다. 자, 가지. 네. 아니 천영, 이 돌담에 말리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쇠똥입니다. 아니 쇠똥을 말려서 어디다 쓰려고요? 여기 사람들은 이걸로 밥도 짓고 연료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래봬도 이 화력이 대단합니다.
천 기자도 이번 작전을 개시하던 날부터 14일 동안 수색 작전에 직접 참가를 했으니까 말인데 제주도 남단으로부터 동진하해 일대의 광막한 해역을 그야말로 갈아먹듯이 누비고 다녔지만 마라도를 제외하고는 섬 비슷한 건 하나도 없질 않았어. 호모의 시를 읽고 고대 트로이를 찾아낸 사실이 있습니다만 소문만 듣고 파랑도를 찾아 나선 작전본부의 계획은 처음부터 무모했던 것 같습니다. 내일로서 작전도 다 끝나고 우린 제주항으로 귀향하는 마당에 천 기자의 고집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군요. 당신은 지금 전설 속의 섬 이오도를 찾고 있어요. 섬은 있습니다. 틀림없이 실제합니다. 다만 당신들 눈에 보이지 않을 따름입니다. 그 섬을 아는 사람만이 볼 수 있습니다. 난 찾을 겁니다. 당신들이 작전 임무를 끝내고 다들 돌아가도 나 혼자서라도 기어이 그 섬을 찾고야 말 겁니다. 여보세요? 수의실입니다. 국장님께 손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손님? 예, 해경에서 오셨답니다. 아, 그래요?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야국장이십니까? 아, 예. 이번 해경에 수행했던 파랑도 수색 작전에 동행했던 정복과의 선우연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 여기 편집국기를 맡아보고 있는 양주호입니다. 저쪽에 좀 앉으시죠. 예. 네. 여보세요? 네. 네, 남양에 오셨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가 돌아온 게로구만요. 그래, 작전은 다 끝났습니까? 네, 작전은 완료됐습니다만 섬 찾았어요? 작전 지역 안에서는 파랑도라는 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미 통보를 받으셨을 줄 압니다만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라니? 무슨 사고가 났습니까? 아직 모르고 계셨습니까? 귀사에서 파견했던 천남석 기자의 실종 사고에 대해서. 천남석 기자 일이라면은 저도 벌써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천 기자의 수색 작전을 전개했습니다만 시체 인양마저도 불가능했습니다. 천 기자가 실종되기 전날은 최악의 해상 조건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악천후였죠. 제가 찾아온 용건은 귀사 측에 사고의 경위를 말씀드리고 저희 작전본부를 대신해서 이 불상사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저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이라면은 저한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구만요. 전 이 회사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저희 사장님을 만나보시는 편이 아닙니다. 사장님까지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저희 작전본부로부터 사장님께 보내는 서면 통보가 있을 테니까요. 아무튼 이런 걸음을 하게 해드려서 미안합니다. 일부러 오실 것까지는 없었는데 하지만 저희에게도 사고에 대한 일단의 책임은 있으니까요. 경위를 분명하게 설명드려야 할 책임 말입니다. 사고 책임 때문에 무슨 말썽이라도 생길까봐 걱정이신가 보구만요. 하지만은 그건 우리가 따지고 싶지를 않으면은 막 그걸로 그만 아니겠어요? 국장님은 천 기자의 직속 상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 셈이죠. 그런데 천 기자의 사고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너무 감정이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천 기자는 국장님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손우 경장께서는 그 배에서 천 기자와 아주 각별히 지내셨구만. 네, 사고가 나기 전까지 천 기자와 전 줄곧 같이 생활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천 기자가 날 뭐라고 하던가요? 커다란 항아리라고 하더군요. 항아리라니? 무슨 항아리란 말이오? 술을 담는 술 항아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술을 5말쯤 부어도 속이 차지 않을 만치 초대형 항아리라고요. 그래, 날 보니까 천 기자의 그 말이 실감이 납니까? 글쎄 옳습니다. 아무튼 항아리라면 어쨌든 큰 항아리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요? 우리 나갑시다. 과연 술을 몇 마리나 담을 수 있는 항아리인지 보여드릴 겸 해서. 자, 나갑시다. 이 땅은 말입니다. 고개를 2번만 돌리면은 다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올려다 보면은 한라산, 또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바다. 그래서 지루한 시간이 별로 없죠. 국장님, 아까 천 기자의 사고에 대해서 그 경위나 책임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에서입니까? 천 기자가 회사에서 그토록 외톨박이었다는 겁니까? 선생들의 입장이 난처해지질 않는다면은 그걸로 그만 아니겠어요? 경위 따윈 따져서 모릅니까? 천 기자는 자살을 했을 텐데. 네? 자살을 하다니요? 예, 다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만 천 기자는 이번 파랑도 수색 작전에 대해서 아니 그 결과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확신 같은 거라도? 특별한 확신이라니. 이를테면 섬을 찾게 되리라는 확신이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섬을 찾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든지. 그럴런지도 모르겠죠. 이번 일은 천 기자 자신이 자청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파랑도의 실제를 믿고 있었단 것인가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그 반대라고요? 아니 그렇다면 천 기자는 저희가 섬을 찾아내지 못한 데 대해 특별히 실망 같은 걸 할 필요가 없었을 거라는 겁니까? 실망이 아니라 만세를 불렀을지도 모르지요.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았어요. 섬은 있습니다. 틀림없이 실체합니다. 그 섬은 그 섬을 아는 사람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런 소리를 해요? 국장님 말씀처럼 섬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 천 기자가 실망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면 자살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은 어떤 근거에서 하시는 건지. 저 역시 천 기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기보다는 그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죠? 글쎄요. 천 기자한테서 그런 기색이라도 보입니까? 뭐 자살로 단정할 뚜렷한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있기 전날 천 기자의 태도는 아무래도 평상시보다는 달랐습니다. 전 그날 밤 그가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섬 얘기였습니다. 섬? 그날은 수색 작전을 모두 끝내고 돌아서는 길에 배를 삼켜버릴 듯이 무서운 기세로 심한 폭풍과 몰아쳐 왔습니다. 천 기자는 자기 방에서 혼자 그 소동을 견디기가 어려웠는지 나를 찾아 성실로 왔어요. 배를 자주 타보지 않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급해질 상황이긴 했으나 무척 겁먹은 기색으로 수선스럽다시피 섬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천 기자가 한 섬 얘기는 파랑도가 아니라 이호도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호도였습니다. 이호도. 굉장하군요. 이래도 배가 괜찮은 겁니까? 네. 이런 때 아마 우리 조상들은 이어도란 섬을 생각했던 모양이죠. 제주 사람들의 전설의 섬 말인가요? 그렇소. 천리 남쪽 바다밖에 파도를 뚫고 구름처럼 하얗게 솟아있다는 피안의 섬이죠. 그 이호도가 이번 파랑도 수색 작전에 간접적인 동기라는 건 압니다만 그 이어도라는 터무니없는 허구가 사람들을 무참하게 속인 거요. 사람들은 이어도에 속아 죽음이 기다린 바다를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폭풍을 만나고도 속수무책으로 이어도만 찾다가 가엾은 물귀신이 되곤 했던 겁니다. 이어도란 원래 제주도에선 사람이 죽어 저승으로 가서 그 저승의 삶을 누린다는 죽음의 섬이 아닙니까? 이곳 뱃사람들 가운데는 꿈에선지 환각에선지 가끔 그 섬을 본 사람이
있다는 말도 있는데 그렇게 한 번 섬을 보게 된 사람은 예외 없이 며칠엔 세상을 그만두고 만다는 겁니다. 섬을 한 번 보기만 하면 누구나 곧 그 섬으로 가고 만다는 거죠. 그게 죽음의 섬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언제부턴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죽음의 섬을 이승의 생활 속에서 설명하려는 망측스러운 버릇이 생겨난 겁니다. 바람에 흙이 다 날아가 버린 척박한 땅에서 살기 위해선 바다로 나가야 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통을 잊자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이어도에 이르기만 하면 현세에서 못다 누린 복락을 그곳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음의 섬이 마침내 구원의 섬이 된 거죠. 그 허황스러운 섬이 선량한 사람들을 속여온 겁니다. 섬 사람들이 어차피 뭐 배를 타거나 해녀질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이라면 이어도의 존재는 그 사람들에겐 커다란 위안이 될 수도 있었겠죠. 배를 타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이라며 처음부터 세상을 그렇게 타고난 운명이 어디 있단 말이야. 그런 운명을 타고난 게 아니라 바로 그 섬이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어도의 환상이 그 허망한 마술로 사람들을 제주도에서 떠나지 못하게 묶어놓고 끝끝내 배만 타게 만들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길고 짧은 고달픈 생애로 고스란히 섬에서 견디게 했다가 끝낸 그 죽음의 섬으로 끌고 가버린 겁니다. 어릴 때부터 난 이어도 얘기를 싫어했죠. 내 어머니 때문이었는지도 모르죠. 난 유년 시절 온통 어머니 곁에서 이어도 노래를 들으며 보냈습니다. 이어도하라. 온통 이어도 얘기뿐이었습니다. 그가 밖으로 나간 건 새벽 4시경이었고 그때도 광풍이 멋질 않았던 때였죠. 갑시다. 이어도로 갑시다. 아니, 이어도라니. 그 친구하고 나는 거의 날마다 이 이어도를 찾아오곤 합니다. 하루라도 이 이어도를 찾아오지 않으면 못 사니까 말이죠. 술을 마시고 이 이어도 여자와 노래도 부르고 사랑도 하면서 하루하루씩을 더 살아갑니다. 자, 들어와 앉으시오. 서른 선생, 오늘 밤 선생도 나와 함께 이어도를 오신 겁니다. 멋지게 취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저 국장님, 뭡니까? 전 천 기자의 집으로 찾아가서 유족에게 조의를 표하고 어디 조용한 여관에 가서 좀 쉬었으면. 아, 그런 얘기 우리 저 나중에 합시다. 아까 보니까 선생도 이어도 얘기는 꽤 자세히 알고 있는 편이던데. 이 이어도에서 취하셔야만 이어도를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내일 아침에 일찍 또 배를 타야 합니다. 그 앉으라니까 자꾸 그러네. 에? 요 이어도의 미니 울스다. 에?
이 이어도에서는 누구든지 이 여자와 사랑을 할 수가 있답니다. 어때요? 오늘 밤 선생도 한번 멋진 연애를 해보실 생각 있어? 선생은 잘 모르실 테지만은 이 이오도에서만은 한 여자를 여러 사내가 함께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허물이 되질 않아요. 선생은 선생 목만 사랑하면 되는 거니까 말이야. 참, 오늘은 내 자네에게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왔네. 그 소식이 뭔 줄 아나? 자넨 이제 이 섬을 떠나지 않아도 좋게 됐단 말이야. 자네를 쫓아내지 못해서 한을 품고 있던 그 작자가 먼저 여길 떠나버렸거든. 자네 무슨 소린 줄 알겠지? 천남석이란 그 작자, 그자가 이제 아주 여길 떠나고 말았단 말이지. 자넨 이제 여기 이어도에 안심하고 있어도 돼. 작자는 이제 절대로 여기 올 수가 없을 테니까. 그렇게 자네를 못 쫓아내서 그 안달 부리더니 천 기자가 뭐 때문에 이분? 뻔한 거 아니겠소. 그자가 이 이어도 미인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이겠죠. 천남석이 그친 이 섬을 죽어도 못 견뎌 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곳에 좋아하는 계집을 놔두기가 싫었을 거 아니? 자, 우리 이제 그런 얘기는 따지지 말고 술이나 듭시다. 예? 자, 들어요. 자, 듭시다. 이봐, 그 자네도 다 잊어버리고 소리나 좀 해. 이어도사나 우리 어멍 날날 적에 무슨 날에 나그네 자, 그냥 드시오. 일천고생 다여 그래 우리 어멍 날락대가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요, 이어도요, 이어도요. 이어 소리만 들어도 나 눈물 난다. 우리 어멍 날날 적에 이어 소리도 말고서 가라. 이어 소리도 말고서 가라. 무슨 복이 어떻습니까, 선생? 일이 없어 물론 선생은 아마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 바닥에 이어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고 하질 않소. 우리 어머 이게 바로 섬 사람들의 생활이었어요. 이어도를 꿈꾸면서 그 이어도로 갈 날만 꿈꾸면서 살아온 이곳 섬 사람들 말이오.
그러나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나? 어디에 있나? 물결 청동 골짜기 어느 날 서북풍 자고 눈썹 불태우는 수평선의 섬 제주 어부들의 피 속에 있는 다음 달의 울음의 섬 어디에 있나 어디에 있나 이게 이호도라는 시요. 정말 아무도 이호도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천남석이 직간놈이 지 혼자서 이호도를 찾아냈다는 게 하지만 녀석은 그래도 제법이었어요. 당신의 작전을 완전히 망쳐놓았지만 천 기자의 실종 사고는 불명일 때 불상사였습니다. 허나 그 사고가 작전의 성패를 좌우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작전의 목적은 섬을 찾는 데 한정된 것이 아니었고 섬이 실제로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데 있었으니까요. 그거야 섬이 없을 때는 그런 결과로 족하겠지요. 섬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건 확인이 됐습니다. 천 기자도 물론 확인을 했어요. 그야 그렇겠지요. 전기다도 작전 중엔 아마 섬을 볼 수가 없었을 테니까 말이야. 아니 그렇다면 천남석인 섬을 찾아냈습니다. 당신들이 실패한 섬을 기어이 혼자서 찾아낸 겁니다. 아니 국장님께서는 술이 너무 과하셨든지 아니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천 기자는 그날 밤 섬을 찾아낼 수 없었던 절망감으로 오히려 미친 사람처럼 섬을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테지요. 당신들이 이 세상에는 이호도라고 하는 섬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걸 훌륭히 증명을 해 주었으니까. 천 기자가 그날 밤 절망했던 것은 섬을 찾아내지 못한 절망이 아닐 겁니다. 아니 참,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종잡을 수가 없군요. 그는 취재를 떠날 때부터 파랑도라고 하는 섬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믿는 쪽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걸 바라지도 않았어요. 천 기자는 바다에서 섬이 없다고 확인된 순간 섬을 만났습니다. 국장님, 그야 물론 그가 본 섬은 실제의 섬은 아니었겠죠. 이호도란 원래 가상의 섬이었으니까. 이제 아셨겠지만은 당신들이 찾아 나선 섬도 그런 섬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찾아낼 수가 없었던 거라고. 그래서 당신들은 섬 사람들의 꿈을 앗아가 버린 겁니다. 이호도의 허상을 확인함으로써 이호도를 뺏어가 버린 거죠. 그것을 천 기자가 간신히 다시 살려낸 거죠. 천 기자의 죽음이 우리 이호도를 건진 겁니다. 결국 이호도의 부재가 천 기자의 사고를 낳게 했고 천 기자의 그 사고는 이호도의 존재를 증명했다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천 기자가 그런 식으로 섬을 만나야 했을 만큼 그런 무슨 사정이라도 있었던가요? 그는 이곳 제주도 섬 사람이었어요. 저기 손우연 씨, 이제부터 나하고 그자의 집으로 갑시다. 집에 가다뇨. 1시간 넘었습니다. 이젠 그만 잠자리로 찾아가고 싶어진 게로구만. 통금도 없는데 내친 김에 일을 마저 끝내지요. 하지만 결례가 아닐까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술이 취해서 불행한 소식을 전하러 간다는 것이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는 게 어떻겠습니까? 상관이 없다니까 그러네. 아니 천 기자한테는 별로 만나볼 만한 가족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 내 그런 말을 했던가요? 물론 유족은 없어요. 하지만 한 사람한테 그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줘야 합니다. 누군데? 여자지요. 아니 천 기자가 기혼이었던가요? 부인 아니에요. 아니 그럼 가 보시면은 알게 돼요. 여기서 과히 먼 것도 아니니까 슬슬 함께 걸어서 가도록 하죠. 응? 자, 가십시다. 참. 손우연 씨, 미리 알아둬야 할 것은 여기서 만날 사람은 천 기자가 꽤 많이 걱정을 하던 여자요. 어떤 관계 여잔데 그러십니까? 부인도 아니라면서. 뭐 그저 그렇게 만나서 가끔 잠자리나 같이 하는 여자를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런 여자라면 굳이 찾아갈 거야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가야 돼요. 가서 꼭 알려줘야 됩니다. 가보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허허, 그 뭘 그렇게 꾸물거리시오? 에? 여기가 바로 천 기자의 집이요. 마치 빈집같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이것저것 너무 언짢게 따질 거 없어요. 이제 곧 모든 걸 알게 될 테니까. 자, 따라 들어오시오. 어서 따라 들어오시라니까. 어서. 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배기에 돌담이 쳐진 조그만 밭대기가 있고 그 아래 바닷가에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돌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 소년과 소년의 어머니가 살았죠. 소년의 어머니는 날만 새면 그 축축한 바닷바람에 온몸을 적시면서 밭대기에 돌멩이를 줄여서 긴 돌더미를 쌓아오곤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되풀이하고 있는 어머니한테선 언제나 이어도의 노랫가락이 흘러번지고 있었는데 가사도 분명치 않고 곡조도 그저 그렇고 그런 소리로 입을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지도 분명치 않게 노랫가락을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소년의 아버지는 한 달이면 보름도 더 넘는 날을 항상 바다로만 나가 지내고 한 번 수평선을 넘어가면 이틀이고 사흘이고 좀처럼 그 수평선을 넘어오지 않았죠.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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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왕수다! 아버지가 마심!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온 날은 어머님 비로소 이어도 노래를 씻은 듯이 잊어버리고 밭에게 나가 앉아 돌을 추리지도 않았죠. 하나 아버지가 돌아온 날의 깜깜한 밤중에 더욱 간절한 어머니의 이어도 곡절을 들을 수 있었죠. 소녀는 아버지가 온 그 며칠 동안은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으나 그것도 단 며칠이었을 뿐. 아버지, 이 꿈을 다 주면 또 배탕 나갈 것과? 어방에 교회 잡으러 가는 게 싫으냐? 어머니 때문이죠. 응? 예, 어멍이 무사. 아버지가 오시면 밤낮 없이 이해도 타령 뿐이오다. 이어도 예.
아버지. 언니. 바람, 그 바람에 흙이 날아가 버린 척박한 땅에 추려도 지겹게도 많은 돌이었고 지겹게도 극성스러운 노랫가락이었죠. 돌자갈은 닿는 날이 없을 것 같이 많았고 돌자갈이 닿지 않는 한 어머니의 이어도 타령도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았고 아버지는 또 그 돌자갈이 닿지 않는 한 언제까지나 바다에 나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부지런히 수평선을 넘어가곤 했죠. 그러던 어느새 가을이었어요. 수평선을 넘어간 아버진 전에 없이 열흘이 지났어도 그 수평선 위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겁니다. 열 하루째가 되던 날 아침 요술에라도 이끌려오듯 호련히 소년의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옷차림이 바뀌고 넋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아버지. 엄니, 아버지 함수다. 말 좀 없어. 배는 어떤하고 육지 사람같이 와신디 집에 어디 엿새가 되도록 어떤하연 말 한마디 없을까? 여보,
이어들을 보아심에 무엇을 바람을 만나 배가 엎어졌죠. 물로 뛰어들어 무작정 헤엄을 쳤죠. 헤엄쳐 나가다 보니 저쪽 파도 끝에 문득 하얗게 부서지고 있는 섬이 있더란 말씨. 새로운 힘이 솟아 정신없이 그 하얀 섬을 향해 헤엄을 쳤죠. 그러다가 어느 틈에 정신을 잃었던지 눈을 떠보니 낯선 계깃배에 눈이 써졌죠. 절 위에 하얗게 떠올라 있는 섬. 그건 이어도가 틀림없을 겁니다. 그 섬을 한번 본 사람은 다신 이승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말도 잊은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만류도 못 들은 척 새로운 모험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죠. 어디선가 험배 한 척을 구했다가 수리를 시작한 거죠. 며칠 밤낮을 신들린 사람처럼 배를 고치는 데만 정신을 쏟더니 어느 바람이 잔잔한 늦가을, 여보, 나 이제 떠나거라. 나 간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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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정가요. 정가요. 전가요. 전가요. 그게 마지막이었죠. 다시는 영영 수평선을 넘어오지 않았으니까요. 소년의 어머니는 다시 밭대기에 나와 앉아 치마폭에 돌을 줄여당기 시작했고
이어도의 곡절을 더 극성스럽게 읊조리기 시작했죠. 수평선을 넘어오는 뱃소식이 없는 한 열흘이 지나고 반달이 지나도 돌밭에 자갈이 다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습기찬 바닷바람이 섬을 적셔오는 것처럼 어머니의 노랫가락도 도대체 끝나는 날이 없었죠. 어머니. 언니. 언니. 남쪽 전루라고는 하지만 섬바닷가 언덕에도 제법 쌀쌀한 바람이 낙엽을 몰고 다니기 시작한 겨울이었죠. 아니, 국장님. 조금만 더 기다려요. 이제 곧 여자가 나타날 테니까. 아니, 양 국장님. 난 여기까지 안내해드렸으니 만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 또 봅시다. 참. 이것저것 너무 언짢게 따질 거 없어요. 이젠 곧 모든 걸 알게 될 테니까. 그분은 정말 못 돌아오시는 건가요? 유감입니다마는 그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이번 불상사의 경위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는 것이 보다도 유감입니다. 전남석 기자의 사고는 경위를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전 다만 마지막 대화를 같이 했을 뿐이었습니다.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그날 밤 그의 거동이나 유년 시절의 회고담으로 미뤄서 단순한 사고가 아닌 그분은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아무튼 유감입니다.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이제 몸도 피곤하실 텐데 그만. 전 그럼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이어든 사람을 홀리게 합니다.
그래요. 이어돈 사람을 홀리는 야릇한 힘을 가지고 있죠. 제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숨을 거둔 순간까지 쉴 새 없이 그 이어도 노래를 부르다가 마침내 넋을 잃고 이어도에 홀려 가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어도야말로 가엾은 섬 사람들을 홀려 가버린 저주의 섬입니다. 아니 천 기자, 당신들 이 섬을 포기했지만 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어도가 실제한다는 걸 난 보여드리고 말 겁니다. 기어코 보여드리겠다고요. 천 기자, 천 기자. 그를 혼자 내버려 두고 선실로 왔다가 다시 그를 찾아 가판으로 올라갔을 땐 천 기자의 모습은 거기에 없었던 거죠. 천 기자 못 봤나? 네, 방금 저쪽으로 갔습니다. 저쪽으로? 네, 위험하다고 선실로 내려가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마는 천 기자, 조심하십시오. 폭풍우 때문에 상어떼들이 아직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감기약기나 준비해 오신 모양인데, 자 그만 들어갑시다. 그것이 내가 마지막 본 천 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람이 자고 조용한 바다에 아침 해가 솟아왔을 때도 천 기자의 모습은 아무 데도 없었던 겁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넌 어째서 날 가게 하지 않았지?
넌 이 제주도 자갈밭에서 죽을 때까지 돌을 추리던 여자였을 게다. 넌 바닷바람에 몸을 벗어 말린 여자야. 전 오늘 이 섬을 떠날 거예요. 부모님은 제가 6살 때 수평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오라버니가 한 분 계셨는데 배지를 할 수 있을 만치 팔림이 올랐을 때 그 오라버니도 수평선을 넘어가서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어서 오시오. 그래, 뭐 좀 알아진 게 있습니까? 글쎄요. 별로 분명하게 알아진 건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제가 실수로 온 것 같습니다. 실수라니? 아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천 기자의 소식을 제가 전하지 않을 걸 그랬습니다. 아니 그럼 누가 전해야 한단 말이오? 그야 국장님께서 전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난 일부러 소식을 전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요. 에? 뭐라고요? 이 섬 사람이 아닌 사람 말입니다. 나는 이 섬 사람입니다. 그 여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던가요? 자신에 대해서. 부모와 오라버니를 수평선 너머로 보낸 사실 이외에는 자, 나가서 해장이라도 한잔 하십시다. 응? 처음부터 그 여자는 세상을 혼자 살아온 거나 다름이 없었죠. 어려서부터 바닷가 마을을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저절로 철이 들고 저절로 여자가 된 거죠. 점점 더 큰 마을로 옮겨다니다 바닷가 사람에게 술을 팔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천남석을 만난 게 바로 그 1년 전쯤 이효도였었습니다.
천 기자는 한 2번 그 이호도에 드나들더니 재빨리 그 여자의 남자가 돼버렸고 그 돌 지붕집 골방에 끌어다 놓았던 겁니다. 좋아해서도 사랑해서도 아니었죠. 놈이 그 여자를 그 집에다 끌어다 놓고 2가지 해괴한 짓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 해괴한 짓이란 게 여자들로 섬을 떠나게 하기 위한 학대였. 여인이 이 섬을 떠나지 않는 한 잠자리에서 언제나 이호도 노랫가락을 읊조리게 했고, 또 하나는 천남석이가 다시 이 섬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길 때는 반드시 그 소식을 가지고 오는 남자에게 옷을 벗도록 길을 들여놓은 거죠. 천남석의 존재가 그 여인에게 그토록 절대적이었던가요? 오히려 그 반대죠. 그러니까 녀석은 자신의 종말과 관계되는 숙명 비슷한 것을 여인에게 미리 길들여주고 나서 자신은 정말로 다시 섬을 돌아오지 못한 길을 가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괴로워할 거 없어요. 천 기자가 어떤 특정한 인물을 미리 염두에 두고 한 짓은 아닐 테니까 말이에요. 작자는 다만 자기 혼자서 여자를 끝내 책임지기가 싫었던 것뿐이었을 테니까요. 국장님은 마치 그 천기자로부터 여자의 다음 운명을 떠맡은 기분이었겠군요. 그래서 직접 소식을 전하지 않은 겁니까? 난 그런 겁쟁이는 아니오. 아까도 말했지만 천 기자가 바란 거는 나 같은 섬 사람이 아니었어. 하긴 뭐 섬 사람이든 아니든 한 여자의 운명이 바뀐다는 건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여인의 운명은 천남석이라는 한 사내나 그 밖의 사내가 아니라 이호도라고 하는 섬에 단단히 붙들려 매여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호도? 하지만 여인은 오늘 섬을 떠나겠다고 했는데. 뭐 여자는 섬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섬을 떠나고 싶어 할 수도 있겠죠. 천남석이 여자에게 그토록 섬을 떠나라고 한 것은 차라리 자기 자신이 섬을 떠나고 싶은 욕망이었을 겁니다. 섬을 떠나고 싶어 하면 할수록 섬을 떠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섬에 태어나고 이 바닷바람에 씻기며 살아온 제주도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떠나지 못하면서 여자더러 그렇게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자신은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도 결국은 섬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런 걸 이미 다 아시면서 어젯밤에 왜 절 그 돌지붕 밑에 혼자 남겨두었습니까? 천남석이 그자가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아니 그 결과를 알고 있었다면 왜? 그가 여인에게 씨를 뿌리고 길들여 놓은 것은 그가 정해놓은 방법으로 거두게 해주고 싶었다고 할까요?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하룻밤을 지내게 됐다면 그걸로 그만인 게죠. 천 기자도 그걸 바랐을까요? 적어도 자기 여자가 옛날 그의 어머니처럼 되지 않게 된 것만은 다행스러워하겠죠. 국장님도
앞으로 이오도에 가시게 될까요? 글쎄요. 아마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무엇으로 그토록 천기자의 자살을 확신하고 계신지 그걸 알 수가 없군요. 그야 이 섬을 알면은 그쯤은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이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은 이 섬의 내력이나 현실이 스스로 말을 하니까요. 이 섬이 어떻게 천기자의 자살을 설명할 수 있는지 그거는 이 섬에서 살아봐야만 알 수가 있죠. 천기자는 누구보다도 이 섬에 운명이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섬 사람이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싫든 좋든 그리고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이 섬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 이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물론 이오도를 그지없이 두려워하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내 그 이오도를 사랑하고 이오도를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오도가 없이는 이 섬에선 삶을 계속할 수 없다는 걸 배우게 되죠. 그러나 마침내 어느 날은 이오도를 만나 이오도로 떠나갑니다. 그것이 이 섬 사람들의 숙명이자 구원입니다. 하지만 천기자는 이오도를 사랑하려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어제 내가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자신이 뭐라고 말을 해도 그도 어쩔 수 없이 제주도 섬 사람이었습니다. 그토록 자기의 이오도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고 싶어 했을 만치 그의 가슴 속에 은밀히 숨쉬고 있는 이오도는 보지 않을 수가 없었을 테니까 결국 이오도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역설같군요. 다만 유감스럽게도 그 이오도를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과 달랐을 뿐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의 영혼 속에 다가드는 이오도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제주도를 떠나려고 발사선을 쳤고, 그래서 남들보다 진취적으로 보였지만은 섬을 떠나지 못하고 섬의 운명을 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사랑한 증거죠. 그래서 그는 끝끝내 보리밭이 자꾸만 밀려가고 그 자리에 밀감나무가 무성한 언덕바지 한 구석에 누구보다도 융통성이 없는 방법으로 이오도의 꿈을 고집하고 있었던 겁니다. 밀감밭처럼 무성해져가는 섬 사람들의 각성 속에서도 이젠 하루하루 숨결이 멀어져가는 그 이오도의 허무한 꿈을 위해서 말이죠. 그는 일찍부터 다른 사람들처럼 섬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자신이 섬으로 가지 않고도 그 이오도를 사랑할 수가 있었겠죠. 국장님께서는 사고의 경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질 않았습니다. 그만큼 천기자의 자살을 예견하고 있었던 건가요? 자살이 아니었다면은 끝끝내 자기 자신의 섬을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처음부터 난 어느 정도 믿고 있었습니다. 제게도 그게 가능할까요? 자, 이제 우리 천남석이라고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섬을 찾아간 걸로 해줍시다.
제주항을 떠나도 여인은 이어도 술집에 남아 천남석의 체온이 묻은 노랫가락을 부르며 남아있었다. 양조은은 날마다 묵묵히 술을 마셨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자기의 섬을 만나 이어도로 떠난 천남석이 동진아해의 그 밤파도에 밀려 호련히 제주도로 돌아와 있었던 것이다. 왜 돌아왔을까? 무엇이 그 육신을 불러들인 것일까? 그가 그토록 떠나고만 싶어 발버둥치던 이 제주도가 이어도로 착각된 것일까? 좌우간 그는 여러 날을 표류하면서 마침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 것이다. 바로 자신이 태어난 제주도가 이어도란 증언을 하기 위해서였나 보다.